요즘 들어 장 보러 나가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지셨죠? 시장 가방 하나 들고 마트에 들어갈 때만 해도 오늘은 이거랑 저거 사야지 마음속에 목록이 쭉 있는데 막상 나와보면 장바구니가 반도 안 찼는데 카드값은 벌써 몇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아휴, 이제는 진짜 별거 안 샀는데도 너무 많이 나가네 한숨 나오죠. 예전엔 만 원 한 장이면 두부에 계란, 채소에 과일까지 한 보따리는 채워왔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3만 원을 들고 가도 뭔가 허전해요. 가격표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요. 쌀값은 계속 오르고, 전기요금은 조용히 올라가 있고, 병원 다녀오면 약값까지 덤으로 부담이 되죠. 무엇보다도 정해진 연금이나 소득 안에서 한 달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노년층에게는 이 변화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가계부 쓰는 손끝이 더 무거워지고 어디 하나 아껴야 할지 고민도 깊어지죠. 사실 밥상 한 끼 차리는 것도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아요. 오늘은 뭘 덜어야 하나 몇 끼 식탁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기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금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전에 나온 거 아니었어?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때 나왔던 재난지원금과는 좀 달라요. 지금은 지급이 시작된 건 아니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7월 이후 지급을 목표로 예산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준비는 한창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뉴스에선 1인당 25만 원 전후의 지원, 소득에 따라 15만 50만 원, 차등 지급, 지역화폐 또는 현금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곧 실제 지급 방식과 신청 시점이 확정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놓친 채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이런 정책은 뉴스를 자세히 챙겨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인터넷 신청은 나랑 안 맞아.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생각하시다가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버리는 분들이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저도 최근에 동네 지인에게 들었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금 검토 중이래. 곧 발표난다던데? 이런 이야기가 요즘 마을회관이나 목욕탕, 경로당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진 지금, 이 정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몇만 원의 지원금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한 달 전기료도 낼 수 있고, 병원 진료비에도 보탬이 되고, 손주들 간식 사주면서도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지원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평생 열심히 세금 내고 이 나라를 함께 지켜온 국민으로서 어려울 때 당당히 받을 수 있는 도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절대 나는 그런 거 못 받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꼭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특히 요즘은 신청 방법도 훨씬 간단해졌어요. 예전처럼 주민센터에서 줄 서서 서류 한 뭉텅이 들고 가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부 24 같은 인터넷 사이트나 보조금 24 서비스만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도 가능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까지 함께 알려주는 아주 똘똘한 서비스들도 생겼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은 준비할 때라는 겁니다.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신청 기간은 길지 않아요. 바로 며칠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 놓치지 않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사기 피해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알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정부 지원금은 언제 시작되느냐,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민생회복지원금,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도움되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고 그게 뭐야? 나랑 상관 있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건 요즘처럼 물가가 자꾸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정부가 국민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준비하는 일종의 생활안정지원금이에요. 생활이 팍팍할 때 이만큼이라도 보태드릴게요 하고 손 내미는 정책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절에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때 받은 지원금으로 동네 식당 가서 한 끼 외식하거나 마트에서 필요한 생필품 사셨던 기억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준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도 그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다시 이런 지원이 나오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고 정해진 소득 안에서 살림 꾸리기, 벅찰 때는 정부의 한 걸음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처럼 고정된 연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더 와닿는 이야기예요. 쌀값도 올랐죠. 전기요금도 조용히 올라가 있죠. 병원비에 약값까지 더하면 가게에 숨통이 트일 날이 참 드물어요. 이럴 때 정부에서 생활비 일부를 직접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니까 관심을 갖고 챙겨보셔야 해요.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시죠? 지금 정부와 국회가 추경 예산을 논의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언론과 공식 자료를 종합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 사이, 그 정도 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께는 추가로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더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해요. 가족 수가 많으면 더해지니까 4인 가구라면 최대 100만 원 가까이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물론 이건 최종 확정은 아니고 6월 말에 국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이 확정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흐름을 잘 이해해 두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계좌에 직접 들어올 수도 있고 요즘 많이 쓰이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어요. 지역화폐는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동네에서 쓰는 전용카드 같은 개념인데 해당 지역 내 마트나 약국, 식당, 병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은 카드로도 나오고 휴대폰 앱으로도 결제 가능한 곳이 많아졌죠. 가게 문 앞에 지역화폐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사용하기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번 재난지원금 때 제가 아는 이웃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올해 65 되신 영희 할머니인데요. 작년엔 지원금 신청을 아예 모르고 지나치셨대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인터넷은 어려우니까 그냥 놔두자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번엔 동네 주민 모임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번엔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할머니는 직접 신청은 어려워도 손주한테 부탁하셨어요. 손주가 정부 24에서 대신 신청해드렸고 며칠 후 2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발급됐대요. 그걸로 동네 반찬 가게에서 좋아하시는 젓갈도 사고 손주들 과자도 사주시고 작은 텃밭에 쓸 농자재도
몇 가지 장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 이런 것도 있었네. 몰랐으면 그냥 지나칠 뻔했잖아. 할머니가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지금은 모르면 손해보는 시대예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라면 당연히 챙겨야 하고 주저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아온 보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은 난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괜히 귀찮아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받을 수 있는 건 당당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필요할 땐 도움을 받고 잘 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준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는 곧 확정될 거예요. 7월 중순에서 하반기 초 정도로 예상되니까 지금부터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걸 하나씩 잘 챙겨보셔야 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만 어떻게 신청하느냐를 모르시면 말짱 허실이에요. 지금부터는 어디서 신청하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운지, 혹시 모를 사기 피해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만 잘 들어보시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어요. 먼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 편하신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부24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24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데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창에 정부24 이렇게만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주소창에 www.gov.kr을 치셔도 되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라는 안내창이나 배너가 나올 텐데 그걸 누르시면 돼요. 신청을 하려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요즘은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문자로 오고 그 번호를 넣으면 본인 확인 끝이에요. 그 다음은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름, 주소 같은 건 이미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서 고치실 필요도 없고요. 가족 구성원 정보도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이번에도 예전처럼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 쪽에서도 쓰임새 좋은 방식으로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럴 땐 자녀분이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얘야, 이거 나 대신 좀 해줄래?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금방 해줍니다. 10분이면 뚝딱이에요. 요즘은 그런 게 효도죠. 다음은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컴퓨터가 익숙지 않거나 직접 발로 움직이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은 동네 주민센터, 예전엔 동사무소라 불렀던 그곳에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신분증 하나, 주민등록증이든 운전면허증이든 여권도 됩니다. 가셔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신청서도 직원분이 직접 작성해 주시거나 여기 이름만 쓰시면 돼요.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혹시라도 몸이 불편해서 직접 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엔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주민센터 가면 그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양식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번 재난지원금 신청 때 제 친구의 아버님,
70이 넘으신 민수 할아버지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따님에게 부탁하셨대요. 따님이 대신 주민센터 다녀오셔서 2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아오셨는데요. 그걸로 동네 식당에서 온 가족이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시켜서 정말 맛있게 저녁 식사하셨다고 해요. 그날 가족들 얼굴에 웃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이런 게 바로 정부 지원금의 진짜 힘이에요. 큰 돈 같지 않아 보여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보탬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 드릴게요. 바로 보조금 24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조금 24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지원금이 뭔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한 번만 가입해두면 나중에 새로운 지원금이 생길 때마다 어르신, 이런 것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하고 알려줘요. 마치 정부가 개인 비서처럼 옆에서 챙겨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국민비서라는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문자로 알려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핸드폰으로 딱 오는 거예요. 잊어버릴 틈이 없죠. 꼭 신청해 두시길 권해드려요.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요즘은 사기 수법도 정말 다양해요. 제가 대신 신청해 드릴게요. 수수료 3만 원만 주세요. 이런 말 들으면 100% 사기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절대 수수료 받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엔 문자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면서 링크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링크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정부 24 사이트나 주민센터 말고는 믿지 마세요. 전화로 지원금 드릴 테니 통장 번호 알려주세요 하는 것도 사기입니다. 정부는 먼저 전화 걸어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꼭 기억하세요. 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그 안에 쓰지 않으면 그냥 소멸됩니다.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면 잊지 말고 바로 쓰시는 게 좋아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 두시거나 달력에 동그라미 쳐서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어디서 쓸 수 있는지도 알아두셔야겠죠. 동네 마트, 약국, 식당 이런 곳에 보면 지역화폐 사용 가능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걸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네에선 약국에서 혈압약 사는데도 쓸 수 있고요. 시장에서는 고등어나 과일 사는 데에도 사용돼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아직 지원금의 금액이나 정확한 지급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7월부터 지급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정확한 일정은 국회 심의와 발표 이후에 공식적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고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자체 홈페이지도 틈틈이 살펴보시는 것. 그리고 저녁 9시 뉴스나 신문에서 관련 내용을 챙겨보는 것. 복잡해 보여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인터넷 신청은 나랑 안 맞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좀 귀찮고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느끼셨을 거예요. 복잡해 보여도 결국 핵심은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주민센터, 그리고 보조금 24.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대부분의 정보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부 24는 집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고, 주민센터는 직접 방문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예요. 그리고 보조금 24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까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아주 실속 있는 서비스죠.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지원금을 제때 잘 신청하시면 한 달에 전기요금도 내실 수 있고 동네 마트에서 쌀이나 반찬거리도 부담 없이 장만하실 수 있고 손주들 간식 하나 더 챙겨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면 삶의 기분이 조금씩 바뀌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이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렵고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지금이 내 차례다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나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으니까 해당 안 될 거야. 그런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중산층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지원안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내가 될지 안 될지는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귀찮고 복잡해라고 넘기기엔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커요. 몇십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가게에 큰 숨통이 트이는 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보는 나 혼자만 알고 지나가기보다 주변에 나눠주셨으면 해요. 동네 친구분에게, 이웃 아주머니에게 또는 가족 단톡방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이번에 이런 지원금 나온대. 너도 확인해봐.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던 정책이었는데 누군가 알려줘서 알게 되었고 막상 신청하고 나니까 왜 진작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 보세요. 얘야, 이거 좀 도와줄래? 그 한마디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똑똑하고 손도 빠르니까 금세 처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대화도 생기고 정이 더 깊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혼자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혜택들을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챙기실 수 있어요. 지역 화폐로 받으신다면 사용 기한을 꼭 기억해 두시고 동네 마트나 약국, 식당 같은 지역 상권에서 알뜰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는 소비 한 건 한 건이 우리 동네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창피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나라 지탱하는데 힘보탠 세대잖아요. 지금 받는 건 보상이고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챙기세요. 놓치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서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지갑도 마음도 조금 더 가벼워지고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그 한 걸음. 민생회복지원금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넉넉한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 되시길 바랍니다.